긴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좀 쭉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1회 때도 기출문제를 그냥 문제만 볼 거예요. 문제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이미 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약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지랑 그래프 같은 걸 몇 개 드려서 이걸 이미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재배학 이론이 1번부터 해서 약 39번까지 약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재배학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좀 주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 더 핵심적으로 보시면 제가 그래도 목표는 한 7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보시면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일반 재배 이론이랑 이 부분은 다 제가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못 받으신 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수정을 한 부분 갖다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네네. 네. 네, 압축이, 그러니까 압축은 우선, 우선 이제 출력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중요도 있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많이 봐주세요. 그거 위주로 해서. 먼저 기출문제를 한번 그냥 문제만 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다시 공부할 때, 이거 무조건 나오겠구나. 하게 반복.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반복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때 작물에 대한 분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물에 대한 분류에 대한 것들 큰 카테고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분류를 물어봤고 아까 전에 그 하나에서 제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아니고 모의고사 나왔던 거는 뭐 녹비작물이나 그런 게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분류에 따라서 물어봤던 것도 있었고 또 토양에 대한 것들을 물리적 특성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 보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역시나 토양에 대한 입단 파괴 부분 아까 그 부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또 모의고사에서 응용을 한 거예요. 또 아까 토양 입단 파괴에 대한 것들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그래서 토양 입단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수분 토양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토양만에서도 입단 그 다음에 이런 수분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어떤 온도에 대한 부분들 생육 저온이냐 유효 온도냐 생육 저온이냐 유효 온도냐 그 다음에 이게 온도에 대해서 온도를 좋아하냐 높은 온도 좋아하냐 호온성이냐 혼행성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분명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 거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계 일장 그래서 일장 이거는 일정한 조건에 관계없이 개화하는 중성식물 물어봤네. 1회 때 중성식물. 그래서 중성식물과 기본적으로 여기는 단일식물과 장일식물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은 중성식물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모의고사에서는 또 중성식물을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추나 처리하거나 경화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거의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추나 처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버널리제이션이나 경화, 딱딱하게 굳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나와 있었고 1회 때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재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토양이나 온도나 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수분이나 그런 것들이라 보면 재배에는 기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배를 할지, 이양을 할지, 파종을 할지, 그 다음에 재배할 때 빨리 심을지 좀 늦게 심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용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서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목 번식 방법 같은 거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크게 중요도는 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한 절반 페이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작물을 할 때 뭐 삽목을 할지 취목을 할지 그런 것들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관련해서 이 방제법뿐만 아니라 이 병해충에 대한 것들도 한 문제씩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부분들도 좀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주요한 거 얘기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가 병해충 방제법 중 경종적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경종적 방제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재배하는 방식이나 재배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됐었네요.
같은 문제를 또 써놨었네 그러면요. 그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충, 병해충에 대한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온다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대상 재해, 어떠한 바람으로 인한 재해, 어떤 온도로 인한 재해, 그런 어떤 병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일소에 대한 부분들, 또 뒤에서 보시면 우박에 대한 부분들, 그런 재해에 대한 부분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읽어봄으로써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런 대상 재해에 대해 아니까. 그 다음에 역시나 풍수에 대한 것들은 바람에 대한 피해 나오네요. 좀 전에는 일소, 뜨거운 것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바람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 동해나 상해에 대한 피해,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복이란 개념을 알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런 것도 또 물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재배할 때 도복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역시나 우박 피해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재배약을 찾다 보니까 이런 재해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재배약이 다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과는 재해가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럴 때 많이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종자에 대한 부분들, 또 이식하고 또한 배양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간단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적화, 인공수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결실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조절 방법들에 대한 것들 아까 저도 보고서도 봤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식물 호르몬 나온다고 했죠. 5개 식물 호르몬 무조건 암기하시면 한 문제는 거의 맞힐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식물 호르몬에 대한 첫 번째는 에틸렌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첫 회 때는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호흡 급등형 문제가 냈었는데 여기서는 호흡 비급등형 과실 관련돼서 원예 작물학에서 이런 또 뭐 혼행성, 호온수 그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한 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토양에 대한 pH 7, 그러니까 중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토양 표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초생법도 아까 전에 한번 문장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양 표면을 관리하는 게 초생법이나 아까 전에 부직포 같은 거 까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경 재배 같은 거 하는 방법도 있었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절화. 아까 전에는 어떤 취목법이나 이런 절화,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재배할 때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 재배가 꼭 시설 관련된 게 한 2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질 피복제에 대한 것들을 쓰시오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이때 아까 거의 모의고사에는 없었던 불소 수지 같은 경우가 경질 피복제. 그 다음에 시설 재배에 사용하는 또 기화 냉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시설에서 어떤 식으로 또 재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때 내용 볼게요. 역시나 이제 화훼 작물로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나 여름에 수확하나 1년초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들, 이제 작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정리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분에 대한 것들 아까 전에 제가 칸을 넣고서 그 4개를 줬었어요. 이 수분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근데 이럴 때는 각각에 대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한번 물어본 게 있었네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했던 거예요. 크게 달라진 부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출문제에서 정리한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요약 정리해드렸던 것들이 또 문장이 조금씩 내용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다르게 말 표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회 때 안 나왔던 부분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나왔어요. 어떤 광에 대한 부분들, 또 토양의 수분에 대한 부분들,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 산소에 대한 부분들, 호흡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이제 2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아까 일장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단일 일장 물어봤네요. 1회 때는 중일 일장, 여기는 단일 일장, 또 다음에도 장일 일장 물어보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분량을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 그걸 요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요수량이 높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봤고, 수분과 관련돼서 또 이런 부분 메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자 번식에서 자연 교잡률이 4% 이하인 자식성 작물에 속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고요. 저는 이런 건 틀리라고 되는 문제들이니까 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회 때는 병해충 방제법 중에서 아까 경종적 방제를 물어봤어요. 2회 때는 생물적 방제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에 보면 또 나왔던 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왔던 이 중요한 파트 중에서 다른 파트가 나온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것을 그 부분을 보면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어디까지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방제랑 아까 경종적 방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충과 천적의 관계, 아까 그래서 해충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게 이 응애가 해충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일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이거는 천적이에요. 천적. 일이가 들어가면 천적이 천적. 그래서 나중에도 저희가 보시면 다 응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응애란 이름이 들어가면 다 무조건 해충. 그 다음에 그 응애 앞에 일이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또 저희가 또 따로 모아놓은 걸 보면 다 천적을 모아놨어요. 해충은 안 모아놨고, 그러면 보면 그 해충에 대해서 일이응애란 다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서 다 이게 천적이 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배할 때 저희가 이제 흙을 중경을 할지 멀칭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 재배 기술적인 부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양번식을 할 때 이게 뭐 영양번식과 무성번식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관련해서 어떠한 저희가 그 고랑을 파고 그 고랑에다가 심을지 아니면 미당에다가 심을지 아니면 평평한 데 심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떠한 이런 재배 방식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한번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물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응, 그러면 나중에 광이 부족할 때, 온도가 낮을 때, 뭐 그런 식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시고요. 역시나 또 온도와 관련된 설명들, 아까 광합성에 관련된 설명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 온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양 스페, 이제 대상 재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대상 재해가 스페라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예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거라고 뭐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라서 그게 중요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염해. 이것도 염해 피해에 대한 것들 뭐죠? 네? 네. 옳지 않은 것은 답이 옳지 않은 것은 라고 하니까 염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맞는 건데요. 토양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 영양소 불균형 초래한다. 이거 맞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답은 3번인가요? 네네네.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증발량이 강수 증발량 강수. 그러겠네요. 답은 3번이네요. 아니 3번도. 네, 맞네요. 3번이네요. 3번. 네네네. 자, 다음으로 이제 강풍, 바람에 대한 피해, 그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까 대상 재해에 대한 피해들 항상 다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저희가 분류할 때, 아까 녹비작물 한번 분류했잖아요. 이번은 조미 채소만 또 다르게 분류했어요.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아까 전에 이게 뭐 녹비작물이냐, 채소작물이냐, 또 무슨 뭐 기호작물이냐 그런 것도 작물을 분류하고 거기서 조미채소를만 구분해 본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도 한 반 페이지 되는 것만 딱 보시면 이게 계속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67번도 네? 67번이요? 67번이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처로 인한 호흡률이 증가한다. 맞죠? 매개곤충의 활동 저하로 인한 수정률이 감소한다. 맞죠? 기공 폐쇄로 인한 광합성률 감소한다. 맞죠? 병원균 감소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약화된다. 4번이네. 4번. 아, 제가 이게 정말 죄송한데 가끔 이게 이 위아래가 답이 다 바뀐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 위아래가 답이 바뀐 게 몇 개가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위에가 3번이고 예. 밑에가 4번이네요.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몇 개 있으면 혹시 위 아래가 바뀌었는지 저기서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찾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위 아래가 바뀐 경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면시비 이제 농약 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병해충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뿌리에다 뿌리는 거나 토양에 뿌리는 게 아니라 잎에다 직접 뿌리는 것들이잖아요. 관련된 부분들도 또 시비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과수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 나온다는 거 한번 보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지 씌우기나 적과 정례 그런 부분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생장 조절 물질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이거 중간에 문제가 빠졌네요. 그 칸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피복제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연질 피복제가 1회 때 나왔고 2회 때는 피복 자재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도 있으니까. 다음 3회 때 보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과수를 이제 분류할 때 인과류냐 핵과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소에 다량 원소가 있는데 총 16대 원소 중에 이번에 질소에 대한 부분 한번 물어봤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원소는 가볍게 읽고 넘어갔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냥 용어들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각각 16대 원소들 중에서 특징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대상 재 이번에 건조해가 나오네. 건조해. 그래서 앞에서는 아까 스페, 그 다음에 뭐 일소피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또 다른 뭐 어떤 재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조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산성 토양에 대한 부분들 간단히 나왔고, 이번에 또 스페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또 1회 때 스페 나오고 3회 때도 스페에 대한 것들이 나오네요. 다음 이제 필수 원소가 아까 질소가 나왔고 이번에 필수 원소에 대한 것들 16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또 물어보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고현상 이게 나왔고요. 역시나 그런 부분들 온도 관련해서. 그 다음에 냉해에 대한 부분도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 입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이 꼭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위주로만 우선 보시면 그래도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내한성, 뭐 내건성 그런 거 다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대책이 이런 추위에 강한 것들 품종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일장에 대한 부분이 나온 이번에 장일 일장 나왔네요. 아까 1회 때 중성 일장, 그 다음에 2회 때 단일 일장, 3회 때 이제 장일 일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벌써 이제 8회니까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중복적으로 나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 또 다음에 나올 겁니다. 아까 59번에 정답이 몇 번이에요? 59번이요? 네. 59번에 2번 아니에요. 사과는 내한성. 근데 4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 60번이나 바뀌었나 본데 답이요? 60번은 답이 2번 맞나요? 중성이 2번이고 60번에 2번 맞고 그래요? 59번에 지금 정답이 2번인데 4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잘못 따도 죄송해요. 사과는 내한성이 강하고 이거 복숭아보다 강하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작물 유럽계 포도. 네, 그럼 이제 2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4번이 되는 정답. 네, 그럼 이제 이건 수정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 정리를 표시한 것들은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일 일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뭐 착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박 피해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렇게 대상 피해에 대한 것들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그 다음에 태풍 피해가 나왔네요. 태풍 피해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병해충 관련해서 제가 관리하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경종적 재배 방식이냐, 어떤 화학적이냐, 생물적이냐, 아니면 병해충에 대해서 종합 관리를 하냐, 그런 거 관련된 부분이 병해충 관련된 부분이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영양 번식할 때 아까 선취법이 나왔고 이번에는 또 어떤 법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고요. 그때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빠져 있네요. 다음에서 이제 토양 관리 방법. 아까 전에 제가 초생 재배나 아까 뭐 청경 재배, 부초 재배 이런 부분 있었잖아요. 또 이런 토양 관리 방법들도 기출 문제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어떤 이제 육묘, 제가 재배할 때 뭐 이식을 할 건지, 어떤 파종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모판을 길러서 할 건지 이런 육묘 그런 것들도 간략하게 그 용어적인 개념들만 아시면 용어적인 개념과 그걸 통해서 또 장단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혼행성이네요. 뭐 호흡 비급등형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혼행성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페이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칼슘 결핍,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필수 원소, 16대 필수 원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너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말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개념만, 칼슘이 하는 역할이나 칼슘이 많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 제가 에틸렌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시설, 아까 이 나왔던 거는 1회 때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용어들이 각각 원의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의 시설에 대한 플로그며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병에 대한 부분들, 진균병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었고 어려워서 아마 이런 것들 이제 패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0점을 맞기 위한 부분이 아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접목을 할 때 아까 뭐 선출을 할 건지 뭐 그런 부분, 접목 위치나 접목 장소, 접목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 재배용 플라스틱 피복제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설 파트 하나, 그 다음에 피복제 파트 하나, 이렇게 한 문제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는 14문제, 15문제예요. 한 15문제. 15문제면 60점이니까. 거기다 아까 보시니까 잘 찍으신 분이 계셔요. 잘 찍으시면 이제 한 4개 더 맞으면 10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회 기출문제를 보시면 역시나 3회 때는 인과류에 대한 것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인과류, 장과류, 핵과류, 각과류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장과류고 핵과류고 하는지 그런 것들 보시고 각각에 대한 것들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번식 방법, 삽목이냐 전목이냐 뭐 추목이냐 이것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휴면 타파 뭐 이런 내용들, 용어가 어렵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무슨 뭐 환상 박피나 휴면 타파나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병해충 관리하는데 경종적이냐 뭐 생물적이냐, 이번에 물리적이 나왔네요. 이번에 물리적이. 그래서 이제 한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게 중복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안 나왔던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어려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충분히 읽으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아예 생물학적 용어가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읽으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채소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어떠한 채소에 해당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놓은 자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이의 성결정 시기를 받은 영농 지도사는, 이 부분들은 오이가 단일 작물이냐 뭐 장일 작물이냐, 저온 좋아하냐 고온 좋아하냐, 그걸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런 응용 문제까지는 꼭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역시나 토마토에 대한 생리장애에 대해서 칼슘의 결핍, 아까 전 칼슘의 결핍에 대한 문제가 이 전회차에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칼슘의 결핍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 칼슘의 결핍이 결국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처방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또 작물 재배할 때 출순지, 수발한지, 맹한지, 최한지 이런 부분들 각각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들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토양 관련해서 부분이 아까 1회 때, 2회 때 많이 나왔는데 3회 때는 좀 토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토양과 관련해서 이거를 다시 또 어떤 식으로 하면 토양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대상 재해, 동해 피해냐, 일소 피해냐, 온도에 대한 피해냐, 서리 피해냐 이런 것들을 한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복합적인 재해에 대해서 어떤 게 틀렸는지 물어보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광 중단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아직 어떤 작물 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학을 몇 도에서 하고 얼마나 보관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가끔 나온 문제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대신 이제 이 작물이 고온을 요구하는지 저온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시설 원의 자재에 대한 부분, 피복제에 대한 부분 나왔네요. 피복 자재나 골격 자재에 대한 부분들, 자재에 대한 부분이 한번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스패에 대한 방지 대책 벌써 3번 나왔네요. 스패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한 것들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추나 경화, 뭐 추대하고 이 문장을 계속 이 단어들을 볼 거예요. 이 관련된 부분을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올해는 아마 추나가 나올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 경화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입단 파괴가 또 나왔네. 입단 파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토양 수분에 대한 pH 값이 낮은 수준부터 올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기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 간단히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지를 이제 처음 봐서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종축은 이제 뭐 세로로 되는 거고 횡축은 옆으로 되는 거고 편원형은 뭐 좁아지는 거고 장원형 넓어지고 한다. 그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역시나 대상재 이번에 우박피해에 대한 것들이 나왔네요. 우박피해 이제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토안에 중경안에 쇠토안에 멀칭안에 이 토양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할지 그 부분 토양 관리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무기양분이 불균형적으로 발생했다. 이 생리장애가 뭐냐라고 해서 양분에 관련된 거 원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역시나 해충과 천적 이것도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일이 응해 이거는 뭐라고 했죠? 해충 일이 응해는 충해가 되는 거예요. 천적 근데 이거는 같은 서로 연결된 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벌들은 또 다 천적입니다. 이 벌이 천적이 벌이 천적. 자, 다음으로 이제 목신이나 지베렐린, 에틸렌, 아보스시산이라는 걸 통해서 식물 호르몬을 가지고 이제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일조 부족 현상, 이제 해가 부족했을 때. 그다음에 피복제 중 보온성이 가장 높은 연질 피복제를 필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똑같이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게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에 5회 때 역시 또 인과류, 장과류, 핵과류, 각과류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 무조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세요. 다음 입단 형성 또 봐야 되겠죠. 입단 형성 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단 형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질소에 대한 부분이랑 그러니까 질소, 인, 칼리 정도는 그래도 질소는 벌써 2번 나왔으니까 질소인, 칼리 3대 비료의 성분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식물체 내의 물의 기능도 지금 벌써 또 나왔네요. 아까 전에 지금 기출문제랑 모의고사가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을 다른 문장으로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물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스페 대책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스페 대책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이것들이 약간 문장만 틀리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스페 대책에 대한 또 시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해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이 한해가 추위에 의한 한해가 있고 가뭄에 의한 가뭄 같은 한해가 있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동해 및 서리 피해를 받는다. 근데 이게 저온 작물이냐 고온 작물이냐 그런 것들 갖다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생육 저온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 또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에 대한 거. 이 3회 때인가 2회 때인가 갑자기 온도랑 광에 대한 것들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여기서도 이제 광합성과 이런 부분이 같이 또 연결시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우박 피해. 우박 피해도 스페 피해 다음으로 우박 피해가 많이 나왔네요. 우박 피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재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재해인지 또 역시나 재해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장 조절 물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옥신계인지 지베릴린지 시토킨인지 옥신계인지 이런 거 부분 잘 하실 수 있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화, 적화, 춘화 이런 부분 또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세요. 네. 이거 좀 더 기억하실 거고 또 플러그 육묘 아까 또 여러 가지 육묘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플러그 육묘였고 양액 육묘 그렇게 육묘 관련돼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육묘에 대한 것들이 나왔네요. 자 다음 아까 이게 전목인지 산목인지 관련된 부분도 이미지가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글로써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병에 대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에 대한 것들은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에 대한 것들도 몇 개 기억하시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조미체류인지 역경체류인지 이런 것들도 또 구분하시는 거 아까 전에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나왔고요. 대신 이제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 카테고리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그 다음에 가로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누셨다. 그러니까 춘화 처리한다. 뭐 이거 춘화형이다. 이런 거 쓰는 것도 그러니까 춘화와 관련된 부분이요. 그러니까 또 내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호흡 급등형이냐, 호흡 비급등형이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호흡 급등형 품목을 알아야 되는 거고 호흡이 급등형이 무엇인지, 호흡이 비급등형이 어떤 건지 그 품목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러면 호흡 급등형에 대한 문제랑 호흡 비급등형의 문제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같이 합쳐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야간 조명이 늘었다. 그건 이제 일장에 대한 거죠. 일장에 대한 거네. 원래 이게 빛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가 없어야 되는데 야간에 조명을 틀었다 함으로써 일장이 길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일식물에 대한 거. 아니다. 그럼 개화가 지연됐으니까 단일식물이어야 되겠네요. 단일식물을 쓰라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뭐 저온장애 받는 거, 저온장애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저온에 강한 작물이 아니라 저온에 불리한 작물, 그러니까 고온에 강한 작물이겠죠. 저온장애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내가 문제가 묻는 게 무엇인지. 자 다음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저도 잘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pH에 대한 부분들 수경 재배할 때 이것도 수경 재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좀 재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뭐 양액 재배나 수경 재배 그 비슷한 것들이니까 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설 재배에서 연질 피복제가 아닌 거 또 나왔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단순한 부분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보시면 과락은 나오시면 안 되세요. 절대. 역시나 인과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인과류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중에 산성 토양에 대한 설명, 토양 간단하게 보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양 환경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보니까 처음으로 사양토나 어떤 뭐 식토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니까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제 자료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가뭄 피해. 아까 한해 앞에서는 한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가뭄이라고 표현했네요. 가뭄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스페에 대한 대책. 스페는 거의 매년 나오는 스페에 대한 부분들.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과 관련돼서 너무 많으면 습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동해를 예방하는 거. 항상 대상 재해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저온을 경과해 개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또 춘화라는 또 이런 부분이 또 나와네. 또 똑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 뭐 처음 보는 게 하나 정식 들어가 있을 뿐이지 답은 경화나 춘화였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 광합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처음부터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 광합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 생장 호르몬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조류 피해가 나왔네요. 지금까지 다 어떤 환경적인 거에서 이번에 조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새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바람, 강풍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육묘 관련된 부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육묘
육묘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육묘뿐만 아니라 파종하고 이식하고 육묘하고 하는 것들 같이 카테고리로 볼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육묘였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 가지들 어떻게 할지 숙지삽을 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양 번식 할 때 이게 어떤 것들을 먹는 건지에 따라서 인경이냐 또는 괴경이냐 근경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연면 시비하는 거 나왔고요. 비료 시비하는 거. 그 다음에 해충과 천적. 해충과 그러니까 천적을 다 고르라고 했죠. 천적. 그러면 벌이랑 일이 구하면 되네. 우선 두 개는 있네요. 두 개는. 여기서 보면 이용 가능한 해충별 천적이 있네요. 이때 천적에 다 보시면 일이응해. 이쪽에 보면 일이응해. 그 다음에 다 벌. 우선은 이거 정도는 저희가 찍자. 그래서 천적을 고를 때 일이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응애가 병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그러면 응애가 병해니까 빠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이 들어가야 돼. 니은 디귿이. 리을이 빠져야 돼.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찍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저도 이제 애꽃 노린재료랑 전부하기 응애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찍을 땐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기억할 때 이 응애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병이에요. 병인데 이거에 대한 천적은 그 해충이에요. 응애는 해충인데 여기에 일이라는 물이 들어가면 이게 천적이 된다. 그다음에 모든 벌들은 다 천적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거법을 없애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세균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병해가 내용이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저는 패스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빛이 부족하다. 광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백합과 단연생 작물 뭐 구분하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표 하나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봐주시고, 또 봉지시육에 나오네. 봉지시육이 과거 기출문제만 나왔고 또 봉지시육에 대한 효과 같은 거 나오네요. 정답이 좀 이상한가요? 근데 동록방지는 아니죠. 아니요. 동록방지 해주죠. 당도 증진이면 안 되네. 봉지시우기는 1번을 빼면 기억을 빼면 네 4번이네. 4번. 제가 그래서 몰래 수정해놨어요.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이 하셔야 되겠죠. 4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네. 그 4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착한 사람은 기억을 X 치시고요. 리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네. 제가 니은 디귿 리을이요. 아니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보이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당도 증진은 안 되죠. 봉지 씌우기 하면 이게 햇빛을 받아야 당도가 더 높아지는데 햇빛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가려주니까. 자, 다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씌우는 방식에 따라서 좀 틀린가 봐야 돼. 그래서 우선은 이게 차단돼 있어서 당도 증진은 안 되는데 이게 작물 따라서 그걸 안 보면 착색이 좀 잘 되는 부분들이 있나 봐야 돼. 색깔 변하고 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봉지를 씌우는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과실에 대한 착색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 동록 발생 억제 효과가 높으나 당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은 이게 봉지가 씌워졌으니까 병해충은 좀 접근이 어려울 거니까 답은 착한 4번입니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4번이 니은 디귿 리을이어야 돼요. 그걸 네, 그러니까 그 4번이 그게 잘못됐어요. 4번이 나쁜 애네. 4번이 기은 디귿 디귿이 아니라 니은 디귿 리을이었어요. 4번이. 4번을 이제 좀 나쁜 애라고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수학 적기 판정한다. 이제 이런 부분 있으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문제하고 나왔으니까 혹시 또 나중에 또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문제와 해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 정리된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 근데 제가 또 나왔네 나왔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절화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들, 수학 관리 이런 부분들도 처음 나왔어야 돼요. 그다음에 토양 재배할 때 무토양 재배 이런 것도 같이 또 묶어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세요. 토양 재배 파트에서.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돼서 이번에는 환경을 또 물어봤네요. 그냥. 그다음에 가장 최근 이제 7회. 이제 7회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때 저희가 식용부에서 화체류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제가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정리된 것 같다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경체류냐, 엽체류냐, 화체류냐 이렇게 다 정리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양이 많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문제 맞으시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건물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을 말하는 요수량이 가장 적은 거. 이거 딱 두 번 나왔네요. 그렇죠? 한 번 나왔고 또 두 번째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에 나온 것들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대신 이제 거기에서 다른 품목이 나오면 그 밑에 있는 해설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암기까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냥. 그 다음에 수분으로 인한 장애, 아까 뭐 온도로 인한 장애, 그런 것들 다 장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수분에 대한 장애가 나왔네요. 또 특히 스페어에 대한 관련돼서 답으로 나왔네요. 이번에는 고온 장애, 온도가 높았을 때의 장애. 이번에는 온도가 낮았을 때 냉해가 나오네. 냉해에 대한 부분으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벌써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이런 부분도 벌써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응용해서 냉해에 대한 부분들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제가 10호 작물이 무엇인지 처음 물어봤어요. 10호 작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제가 또 그래프로 하나 간단 그려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장형에 대한 거 앞에서는 각각 이게 중일 식물인지 단일 식물인지 장일 식물이 물었다 보면 이번에는 일장형에 대해서 다 나와서 이것들이 정확히 맞는 건지 하나씩 다 물어봤던 거. 그 다음에 바람 피해,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필수 원소가 한번 나왔네요. 필수 원소 16개 중에서. 그래서 그건 특징적인 정도만.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염류 직접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벼에 대한 수발화 부분이 나왔네요. 수발화. 그래서 벼는 저희가 또 수도작을 하고 중요한 품목이니까 관련된 재해들을 또 다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보시면 되고, 또 현장에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도 춘화냐, 동화냐, 경화냐, 이화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화를 물어보는 것들이었어요. 문제가. 다음에 이제 번식 방법을 해서 삽목이냐 또 전목이냐 또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요. 또 비슷하게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묘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중요하죠. 육묘. 그 다음에 일장 한개 일장. 그래서 이게 단일식물이냐 장일식물이냐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일장에 대한 것들 두 문제가 나왔네 벌써. 그래서 저온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고온인 식물을 찾아야 된다. 당연히 저온에 강한 작물은 저온 피해가 없는 거죠. 근데 고온인 작물은 저온이 되면 피해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온도 적응성에 따라서 이게 보니까 호온성이냐 혼행성이냐 이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 혼행성, 호온성, 뭐 호급등형, 비급등형 그것들 구분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세요. 자, 다음 뭐 저장 관련된 부분이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우선 기출문제에 있는 정도 수준에서 보니까 근데 해당하는 개별적인 품목마다 이것들 다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하려고 다 스크립을 해놨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또 공부하시는데 힘들어 하실까봐 우선은 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물을 분류할 때 저희 과에 따라 분류한다. 또 이 부분도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 네, 제 정리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토양에 대해서 아까 복토를 할 거냐, 중경을 할 거냐, 심토를 할 거냐, 멀칭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양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법이 맨날 나온다 했잖아요. 병충해 방제법에 대해서 이번엔 물리적 병충해 방지법에 또 쓰라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충해에 대한 것들 방제 방식이 경종적인지 물리적인지 화학적인지 생물학적인 건지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부분이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용어가 어려우면 패스하시고 아니면 세균 정도까지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들 용어가 나오는데 이 시설이 종류가 많아서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넣고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찍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피복제, 연질 필름에 대한 것들 정보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담액 수경, 이렇게 양액 재배하고 수경 재배하고 하는 것들이 또 역시나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비중이 이런 부분이 다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우선 광합성에 대한 부분들이랑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몇 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부분들, 그 다음에 C3, C2,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용어적으로 광보상점이 뭐고 광포화점이 뭐고 그냥 그런 정도 기본 개념에 이 작물이 C4 작물은 어디 쪽이 빠르고 C3 작물은 어디 쪽이 빠르다는 그래프 하나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호흡에 대한 것 역시 무엇이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이거 수업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화나 뭐 휴면이나 개화, 추나가 어떤 식으로 과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미지가 있으면 한 번쯤은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나 대한 부분들, 일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건성, 내수성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암기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정리된 것들을 보시되 이거는 참고용으로 토양 관리할 때 저희가 아까 전에 토양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적으로 관리하고 생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보실 건 아니고 이게 네. 방금 고비에 내건성, 내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내수성이 내습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학자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습기 내수나 내수나 같은 말인데 거의 뭐 물에 대해서 강하다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다음에 환경 토양에 대해서 이미지상으로 사양토, 양토, 식양토 아까 전에 토양에 대한 것들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그렇게 출제 비중 높지 않으니까요. 패스하시면서 보실 거고, 토양 관리할 때 저희가 표면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청경이냐, 초생이냐, 부초냐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들 저희 있어요. 이런 거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과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핵과류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상으로만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그다음에 장과류가 수분이 어떻게 많고 뭐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그 다음에 각과류, 밤에 대해서 호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게 화장실 가셔서 앉아서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식기관에 따라서 뭐 좀 특징이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어떤 뭐 진과나 유가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출제는 거의 잘 안 돼요. 이런 문장 자체가 잘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시방 뭐 상위화가 뭐고 중위화가 뭐고 하위화가 뭐냐면 이 시방이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아니면 이 밑에 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상중하루에서 그래서 뭐 단과 복과 취가 용어들이 워낙 많이 재배학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예 작물학이랑 그래서 이미지상이라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인산, 칼륨, 칼슘. 아까 칼슘이 가장 질소가 어디 갔죠? 제가 질소를 빠뜨렸나? 네, 중요한 질소는 교재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산, 칼륨, 칼슘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칼슘에 대한 부분이 벌써 2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내용 한번 읽어보는 정도, 뭐 암기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용어 중에 기관의 탈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떠한 내가 이제 살려고 하면 도려낸다고 봐야죠. 내 가지를 도려내거나 아니면 잎을 도려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적과도 안 하고 자연 낙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물이 살려고 낙과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내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떨어뜨려 버려 그걸.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살 수가 있고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탈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신이나 시토키닌이나 그 다음에 에틸린이나 그 ABA에 대한 이런 생리작용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걸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그냥. 그래서 원래 이렇게 촉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옥신 같은 경우는 이런 촉진이 된다. 그래서 이게 커진다. 그 다음에 굴광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햇빛을 보는 쪽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 굴광성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이미지상 있으면 이렇게 옥신의 생리작용에 이렇게 조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삐딱하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구강성이구나 이런 건 이미지상으로 봐주시고요. 시토키닌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이랑 또 이게 뭐죠? 이게 저도 식물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옥신, 시토키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지베렐린 이 세 가지 지베렐린 같은 경우도 지베렐린 특히 그거잖아요. 씨 없는 수박이나 포도에 씨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암기할 때 이 단위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포인트였고 다 촉진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였고 단위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시방 속에 뭐가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도 과실이 발육한다. 그래서 씨 없는 사과 여기도 보면 오이에 대한 씨가 없거나 그렇게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에틸렌과 ABA 같은 경우는 다 억제한다. 성장 억제하고 여기서 보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빨갛게 익어야 돼요. 근데 너무 빨갛게 빨리 익으면 상품성이 나중에 없어지니까 이걸 뿌리면 이걸 뿌린 것들을 온도를 낮추면 덜 빨리 성숙을 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이나 낙엽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된다 보시면 돼요. 아까 탄리 촉진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살려고 억지로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노화가 빨리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성숙도 그런 개념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좀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유도리 있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물병 또 있었고 이걸 제가 아까 전에 그걸 빠뜨렸네요. 뭐가 빠졌는데 저희가 보면 원래 처음에 종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휴면인 상태로 있다가 이거를 종자가 발화할 수 있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온도도 하고 빛도 주고 수분도 주고 해서 뭘 처리하고 종자가 발화가 되면 이게 종자가 발화해서 싹이 트고 하면 길이만 생장하는 게 저희가 영양생장이에요. 영양생장하면서 이제 추나 처리를 저온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화합분화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런 추나 처리 안 하고 하면 그대로 화합분화가 돼서 생식선장 이게 열매가 되거나 꽃이 되거나 그런 현상을 발생을 해서 과실 같은 게 발육이 돼서 다시 이제 과실 그 자체가 이제 나중에 종자가 되고 수확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1년생 식물의 생활환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 휴면에 대한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는 식물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 종자가 어떤 식으로 발화하는 조건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나온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호광성, 빛을 좋아하는 거, 빛을 좋아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자가 발화하는데 물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광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종자가 특화하는 이런 조건들이 하나 있었고요. 종자가 휴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발화를 못 시키게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BA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 어떠한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쓰는 게 종자의 발화나 이제 휴면 같은 개념이 교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좀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꽃이 핀다 개화할 때 저희가 이 추나라는 개념들, 광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장이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광주성이다 하면 일장이 많이 미친다 그런 개념이고요. 추나라고 하면 꽃이 피기 위해서 일정한 시기에 저온을 경고해야 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온 처리를 하는 게 저희가 추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양번식의 종류 아까 전에 보셨던 게 이거는 매년 한두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이미지상으로 삽목은 말 그대로 꺾꽂이에요. 꺾꽂이 삽목. 삽을 심는 건 아니고요. 가지를 꺾어서 가지 꺾어 심으면 이게 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삽목. 삽목은 꺾꽂이. 그 다음에 접붙이기, 접목. 말 그대로 가지를 잘라다가 하나의 대목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대목이 될 거고, 원목, 대목이 될 거고,
여기다 덧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취목, 묻어떼기. 취목 같은 경우는 올 작물이 있었는데 이 작물이 있었던 데다가 흙을 덮어버렸어요. 흙을 덮어서 여기서 또 다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중간중간을 이제 딱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생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취목, 묻어떼기. 이렇게 한국말로 써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써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분주나 분구는 이렇게 이거를 뿌리 같은 거나 아니면 포기를 나누는 거예요. 포기가 여러 개가 있는 작물이 있으면 그 포기를 나누는 게 분주. 분구가 있으면 알뿌리가 있으면 생강같이 이런 알뿌리가 있으면 그걸 잘 잘라서 이 뿌리 갖다가 심으면 다시 자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영양번식이란 거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영양번식의 반대가 무성번식인가요? 무성번식 아까 이 종자로 번식하는 거예요. 종자로 번식하는 게 그냥 일반적 종자를 심어서 하는 게 무성번식이고, 그 다음에 영양번식이 이렇게 삽목이나 전목이나 취목이나 분주나 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자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목이나 삽목을 갖다 할 건지 그것도 있었고요. 해충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히 나와 있는 해충. 뭐 선충은 보실 거 없을 것 같고요. 해충의 방제 방식들이 있다. 이렇게 경종종 방식이 있다. 화학적 어떤 약물 이건 뭐죠? 이게 그걸 거예요. 농약을 뿌려서 한다든지 생물적 방제 이런 천적을 갖다 준다든지 또 물리적 방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충 종합 관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충의 피해라고 하는 거는 해충이라고 하는 건 응애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응애. 그래서 무슨 사과응애, 전박이응애, 벚나무응애, 귤응애, 배나무 혹응애 이 응애가 다 해충이라는 거예요. 해충. 그래서 해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잡초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다음 해충에 대한 방제도 있고 잡초에 대한 방제도 있네요. 근데 용어상으로는 똑같다. 근데 대신 하는 능력은 틀리겠죠. 그래서 잡초라고 하는 거는 잡초와 작물 간에 뭐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 다시 또 배워도 다시 나오고 또 다시 수확도 또 방해하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잡초에 대한 피해. 지금까지 저희가 출제됐던 건 대부분 잡초에 대한 병해에 대한 어떤 방제 방법이 아니라 병충해에 대한 방제 방법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 잡초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방제가 역시나 경종적을 봤을 때 재배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재배 기술. 이거 잔디를 깎아버리거나 중경을 하거나 멀칭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하는 거고요. 화학적으로 하는 건 비료 준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는. 생물적으로는 아까 천적, 뭐 곤충, 소독물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는 보니까 경종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초제, 화학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이라는 거는 그 복합적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 중에서 제가 또 식물 공장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식물 공장에 대한 거 주위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pH나 뭐 전기 전도도나 뭐 이온 같은 거나 그 물의 상태 같은 것들 다 조정이 가능한다. 그래서 양액에 대한 구성 요소도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이 기본적 이미지 한번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 1페이지부터 해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